자, 보세요. 제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가 완벽하게 정설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학설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용산문의 담당자들이 동의로 계승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산문화, 산동지방의 용산문화는 동의문화다. 계승됐다면 그럼 그 시대 홍산문화, 송화강 유역, 그리고 대동강 유역의 문화 담당한 주민들은 동의 범죄에 놓을 수가 없어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송화강 유역도 그렇지만 대동강 유역에 관해서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북한이 1991년 이후에 주체 사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하면서 대동강 문화론을 주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용산문의 담당자들, 즉 용산문화와 이 문화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서기전 11세기에 은이 멸망하죠. 결국 멸망합니다. 은이 멸망한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와의 잦은 싸움,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주나라가 건국하면서 그 이후에는 주나라와 은나라 유민 간의 싸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은의 과거 제국들과도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고죽국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 몇 개의 국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 국가들을 해양 폴리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은 주로 어디냐면 발해만 안쪽에 있었어요. 전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자의 동네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서주시대 때 주나라의 제국들과 그리고 토착 사람인 동이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11세기부터. 이때 동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주나라와 해이의 전쟁. 해이는 해야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들이죠. 그 다음에 제와 레이의 전쟁. 레이는 현재 라이주죠. 산동반도의 끝에 등주 옆에 레주라고 있어요. 지금 거기 공항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연대 말고 또 공항이 생겨졌는데 이쪽이에요. 여기 레이와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동이계로 추정되지만 제가 그런데 불구하고 연나라는 지금 요 서지방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해만에 있었던 은나라의 제국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죽국, 영지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죽국, 영지국 그랬을 때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나라의 제국들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국이에요. 해양 폴리스,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들인 거죠. 여기에 가는 것들은 충분히 이 책에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해양 활동이라든가 등등 항로 문제라든가 부두시설 등등의 조건들을. 자, 서주식의 형세대로 제가 또 끌어왔는데 보니까 해이, 서이, 레이 등등. 그리고 이미 여기 보니까 숙신도 등장하고 북쪽이 등장하네요. 서영이 등장하고.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주시대 때 오게 되니까 확장이 되면서 동서남북 방위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되고 당연히 동쪽에는 이가 동이가 되는 거죠. 보세요. 서주시대 금성문에는 동이, 남이, 해이 이런 등등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맥이죠. 이거를 명이, 맥이, 목이, 묵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가 다양한 각도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맥은 이런 식으로도 불려졌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서 왕의 편 그리고 산해경에 보니까 예맥은 주변에 발인, 백민, 고이, 양이, 낭랑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맥 근처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들은 전체적으로 동이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동이는 그 속에 여러 개의 이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들 전체를 묶어서 중국 사료에서는 동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사기에 보면은요, 동호는 흉노의 동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막강한 나라죠. 흉노의 묵특간이 처음에는 동호에게 굴복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급습해서 동을 멸망시키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호의 동쪽에 있으니까 이 기록에 근거되면은 흉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동호가 있고요. 동호 바로 오른쪽에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 저는 동호까지도 조선으로 보고 싶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때 이라는 것은 이인 그랬지만 적어도 이때 나왔던 동의의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일지서 왕의 편에서 부도와 그다음 청비, 동호, 황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것은
동북이라고 한다. 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동호는 이것과 달라요. 동호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예민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동의 문제에 관심 가지시면은 동호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료상으로나 위치를 보나, 그다음에 문화의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굉장히 연결된다. 특히 저는 당시 국제적 상을 놓고 볼 때 동호는 조선이 아닌가, 이런 가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족을 가운데 두고 범동이계, 범이란 말 썼어요, 제가. 그 다음에 산융, 소융, 이런 북방 종족들 간에 서로가 쟁패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교통로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황해와 발해를 건너가죠. 왜냐하면 이렇게 국제질서의 전면적 재편이 일어나고 일종의 문명전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이 결과에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를 떠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무역이라든가 자연스러운 세틀먼트, 이주를 통해서도 움직이지만 결국 이런 사건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멀리 점점 동쪽으로 가고, 그리고 적용 범위가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알고는 백이숙제 얘기가 나오고 고죽국이잖아요. 은의 한 제국이었었고 그다음에 주와 항전을 벌였었던 고죽국, 산동의 제나라도 싸웠던 항구도시인 고죽, 그리고 기자가 동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자주적으로 정초는 불행을 낳았고요. 문화적으로는 우리 문화가 좀 더 포용성이 있고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국제성을 띄우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견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흑도 문화가 훗날의 동이라고 칭해진 집단들의 거주 지역이, 이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흑도 문화가 산동지역 아니겠어요? 여기가 바로 훗날에는 동이라고 지칭해진 집단들의 거주 지역이었다. 이게 얘기를 전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용산 문화는 음문화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바로 흑도 문화의 담당자들은 동이다. 그리고 용산 문화는 음문화로 연결됐다. 이거죠. 그럼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은나라는 동이족의 한 부류다. 그리고 은나라의 후예인 기자가 세운 조선은 동이족이 세운 나라이다. 지금 이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나라의 후예인 기자가 세운 조선은 동이족이 세운 나라이다. 그렇다면 기자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느슨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엄격하게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니까 흑도 문화와 동인의 분포적은 다 같지가 않아요. 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계승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흑도 문화와 동인의 분포적 그랬을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석기 문화, 동인은 아니고 그 전에 이도 마찬가지로 신석 시대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란 명칭은 BC 17세기로 보는 거예요. 중학자들이. 아니면 은과 더불어서 BC 15내지 BC 16세기고. 그 다음에 용산 문화는 이것이 전파가 되잖아요. 쭉 갔지만 은지역에서도 곧바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산 문화, 이리두 문화, 소주산 문화, 이게 굉장히 섞여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산 문화마저도, 용산 문화도 산동에 있었지만 은지역에서도 용산 문화가 음문화로 직접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양사문화죠. 양사문화라든가 홍산문화, 용산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하은주 그랬을 때 하문화를 구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선가 현재 동북방기원설 아니면 동방기원설을 전제로 할 때, 그리고 일부의 고고학적 유물의 유사성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때 동북방에서 내려온 은족의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음문화다.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무난한 해석이죠. 무난한 해석. 무난한 해석.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레즈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거가 없고, 또 레즈만 그러는데 레이가 어디 있었는가 보여드린 거예요. 레주예요. 산동반도가 툭 튀어나오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성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흔히 말해서 묘도군도가 시작되는 등주가 있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가면 레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도 레주가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 오른쪽에는 삼산도인데요. 지금 삼산포가 돼버렸어요. 가보니까 다 메꿔져서 포구가 됐는데, 삼산포항인데
이거는 그 이후에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당나라군들이 대규모의 군수물자를 쌓아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 출발하게 되면 소주산과 연결이 되고요. 소주산도 내려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려운 거죠. 이걸 랑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 용산 문화도 마찬가지죠. 흑도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쳐가지고 주나라, 특히 춘추전국 시대 때 이 지역은 전부 다 제나라의 영역권이에요.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때 제나라를 이어서 요 지역을 장악한 게 올나라거든요. 올나라는 오늘날 절강성, 양자강 그 지역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와신상담의 고사 아시죠? 이때 오랑 구천이 이쪽으로 쭉 올라서 랑의 도읍을 정해요. 그리고 그가 해양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오래전부터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거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인데 이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불연속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무역에 종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시황 때 본격적으로 오지만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명칭은 서기전 11세기에 등장하면서 6세기경 사이에 성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나라의 동쪽인 산동지방, 요서지방은 동의 신거주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피하거나 이주하게 되니까 그 상징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기자의 동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종족들의 성분은 상당히 불확실해지고 거기서는 문화의 혼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서지방, 요동지방 이런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민들이 만나면서 여기서 섞이다 보니까 종족적 성분이 불확실해지고 문화도 혼합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BC 17세기경쯤에 여기서 내려간 그들이 은나라를 건설했던 그리고 여기 있던 이가 다시 왔으니까 이들과 이들은 같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는 있죠. 근데 약간 그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이 오래 지났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거주했었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황하 문화랑 산동 지역의 문화랑 그리고 요하를 중시한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전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요서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지 현상이 쭉 오는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즉 이들이 기자로 대표되는 이들 집단이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진출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이 지역의 문화를 압도적으로 아까 그 후한세 동의전 서해 기록처럼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설득에 당해야 돼요. 뭐냐면 이미 거기에는 그 전도 있지만 홍산 문화 시기에 워낙 발달했어요. 근데 하가전 하층 문화가 있고 하가전 삼층 문화 발달했잖아요. 일부에 따라서는 주민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라든가 정치 세력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갈등도 벌여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 전제는 뭐냐면 승리해야 돼요. 그들이. 기자로 대표되는 이주 집단들은 원래 있었던 토착 집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주장이 가능했을 수 있어요. 웬 요하를 주변나라는 지역에는 문화의 불모지대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홍산문화,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문화, 하가점 하층문화는 얼마나 거대한 도시국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바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고각적으로 비파형 동고문화 집단이잖아요. 우리. 이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요서도 그렇지만 특히 요동지방 내려올 때는 거기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었을까? 가능하지 않죠. 제가 이거는 일부만 해당되지만 끌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오광원 씨가 만든 도표예요. 자, 이걸 드리는 건 간단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는 각 지역이 다양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황하문명권, 산동의 용산문화, 그 다음에 근래 발굴되고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홍산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원조선의 문명권의 핵심이었던 지역보다 주변 지역에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문화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들 문화가 흔히 말한 동이 문화가 동이도 아니잖아 그 시기는 이 또는 동이 계통의 문화가 여기까지 그렇게 전달됐을까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여기 살았던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식의 역사색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너무 과도하게 동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마치 동의 전체가 우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의인들의 대부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다 중국 사람들인데 그 동의문의 발상자 모든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입니까? 다 중국 건데 그럼 우리를 스스로 못났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런 것들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비파형 동검인데 고전식 동검이죠. 뭐 특별하지만 제가 오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발견된 지역이 이겁니다. 요동지방 그리고 요서지방에서 일부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반도 남쪽 섬지대에서 그리고 여기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원조선입니다. 원조선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 조금씩 늦은 시기에 비파형 동검이 있는 거죠. 이 시기에 고인돌도 그렇지만 없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이걸 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북방 유목문화 집단들이 이 시기에 되면 내려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유라샷을 공부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초원에서부터 이 알타이어계를 사용하는 북방 유목 집단들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중국 사례에 이미 언급이 되기 시작해. 흉노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흉노 시대 때 이제 역사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들이 이겁니다. 북방식 단검 문화가 남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병식 단검과, 이건 중국식이죠. 청동 의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증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직까지도 초원에서 북방 유목 민족들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더더군다나 하북지방에서 이런 중국식 공병식 단검으로 대표되는 청동 의기로 대표되는 것들이 집단들이 본격적으로 온 건 아니죠. 연용성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소규모의 주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발견되는 우리 비파형 동검, 그리고 북방식 단검, 그리고 공병식 단검, 이거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주량통하고 그래야지 가능한 건데 이게 보여드린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북방식 단검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우리처럼 조립식, 세 개로 조립식이 아니라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고 여기에 호랑이라든가 말 문양으로 된 거. 이게 전형적인 북방식 동검들이에요. 이게 많이 발견되질 않잖아요. 특히 요동지방은.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문화의 전파 그리고 문화의 상호교류는 전쟁을 수반한 정치적 경제나 전쟁과는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문화 같은 경우는 소규모고 그리고 비조직적이고요. 불연속적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수반한 것들은 일고에 조직적으로 대거 들어오고 그리고 피를 부르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배계급의 완전한 변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없는 거죠. 이건, 동이건, 그리고 그 위에 있던 기자 집단이건 간에 그런 흔적들이 없는 거죠. 남만주 일대나 한반도에서 어떻게 기자로 상정되는 소수 집단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었던 토착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그건 잘못된 거죠. 혹시 유화 서쪽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화 동쪽, 압록강, 더군다나 평양 지역까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다면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교통로의 존재가 제가 이 책 마지막에 보면 만주 지역의 육로 교통로까지 제가 분석해 놨거든요. 교통로가 없어요. 그냥 옵니까? 대규모 군사들이 조직적으로 연속적으로 오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점지역 있잖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게 되면은 거제도 흔적들, 이를테면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방어시설들이 있다거나 기타 문화적 증거들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여지질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보는 고등학교의 역사 부도도 보면은요, 이미 연나라 때, 진나라 때, 한나라 때 그들의 장성이 월 개념을 해가지고 청천강 유역까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월 개념도 아니지만 거기까지 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중간에 아무런 증거들이 없는데 그냥 미싱 링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은나라하고 동이가 종족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걸 부인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기자가 은나라의 후예이고 또 은나라가 동이의 하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이가 한민족이다. 동이 문화가 곧 고조선 문화다. 이런 등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확실히 위험합니다.
자, 레이에 관해서 제가 보완 설명해 드리는데, 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는 발해의 레즈만 지역에 거주하던 집단들이에요. 동이족의 한 지파이거든요. 그리고 산동족에 거주하던 토착인들인데, 이들의 아주 강역이라든가 위치가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산동반도 동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문구 문화랑 아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가 그 전에 있었던 대문구 문화를 또는 산동의 용산 문화를 창조했구나. 이런 이론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소주시대 때도 동이라는 범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이라는 범주, 이때 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니까 동이라는 범주 내에서도 산동반도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이야말로 황해 해양 문화를 발전시킨 담당자들이로구나. 왜? 그들은 요동반도로 갈 수가 있고요. 압록강하고 서안반도로 갈 수가 있고, 황해를 건너서 우리가 말하는 경기만 또는 경기만 북부 지역에 상륙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굉장히 주목해요. 그래서 이런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라이주가 여기고요. 여기 등주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는 쉽게 이렇게 오갈 수가 있다. 이게 제가 만든 그 안에 항해술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걸 보면은 선사시대에도 이렇게 산동 지역과 우리 중부 지역에는 교류는 가능했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인원들이 조직적으로 더군다나 군사적 정적 진출은 불가능하죠. 제 말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위만조선의 문제, 그 다음에 수도인 왕검성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전투라고 벌어졌던 왕엄성의 문제, 그리고 한사관의 위치 문제랑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불가능하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춘추전국 시대부터 동이와 연관된 역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